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저스 인챈트먼트 모드 설치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드는 보시다시피 이 모든 새로운 마법책들을 추가합니다. 이 모드는 사용자가 정말 많아서 모드팩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드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개했으면 하는 모드가 있으시면 언제든 요청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이 모드는 1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고 5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업데이트는 1년 전이에요. 설치하려면 커스포지에서 Majors Enchantments를 검색하고 파일 섹션으로 가서 모드 로더에서 Forge를 선택하고 1.20.1 버전을 선택한 다음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이 파일을 윈도우스 프로알, 앱 데이터, 로밍, 또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서 모드스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중요! 이 폴더는 보시다시피 이 모드의 버전 1.0기용부터 작동하려면 Majors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Enchantments Descriptions나 제2 Enchantment Info를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저도 이것을 추천해요. 알겠죠? 여기서는 방패 효과로 크리퍼를 사라지게 하거나 목표물을 처치한 후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바로 추가하는 화살 같은 다양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식스센스는 몬스터들을 빛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좋아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면 되는데 이미 27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네요. 이 제작자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여러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마법 부여 외에도 액세서리즈, 프로그레시브 디피컬티 등이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이것들을 소개할 텐데 mod loaders, forge, 월점 미코인 1로 가서 같은 위치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모드를 시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가이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막세둘의 강화로 데스 위시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데스 위시는 근접 공격력을 높이는 대신 안전을 희생하는 공격 마법 부여입니다. 체력이 낮을 때 더 큰 피해를 주고 최대 체력을 감소시켜 고위험 고수익 마법 부여가 됩니다. 검과 같은 근접 무기에 적용되는데 제 최대 체력을 감소시키지는 않네요. 도끼와 삼지창에도 적용되고 이론상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레벨만 보이네요. 알겠죠? 체력이 적을수록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즉 체력이 2포인트 부족하면 2포인트의 추가 피해를 주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좋아, 리치 인챈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리치는 맥스드 크러쉬 엔챈트먼스의 인챈트로 적의 체력이나 허기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훔칠 확률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체력을 좀 줄이고 이것도 나를 때리게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배고픔과 체력이 조금 줄었고 이론적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음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해. 맞지? 아니면 내가 때릴 수 있다면 체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레벨이 하나밖에 없네요. 좀비를 소환해 볼까요? 아마도 적에게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회복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저기 한 칸이 회복됐어요.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지만 효과는 있네요. 그렇죠? 즉 몇 개를 등장시키면 보시다시피 제 생명력이 재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생명력보다는 배고픔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날 너무 세게 치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플레이 방법을 알고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았다면 상위권을 유지했을 텐데 어쨌든 네, 생명력과 배고픔이 조금씩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배고픔이 가장 눈에 띄죠. 보통 이 자원들 중 하나를 훔칠 확률은 10%, 두 개를 훔칠 확률은 1%, 세 개를 동시에 훔칠 확률은 0.1%예요. 레벨 테이블에서 20레벨과 40레벨쯤에 얻을 수 있고 검, 도끼, 삼지창에 적용돼요. 또한 거머리는 갑옷에 장착된 뱀파이어의 저주와 함께 특별한 방식으로 강화되는데 이 저주 레벨이 올라갈수록 훔치는 확률이 증가해요. 예를 들어 뱀파이어의 저주 레벨 1에서는 기본 10%가 20%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 흡수에 중점을 둔 빌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방어적 요소를 희생하면서 더 안정적인 생명력 흡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그루스 인챈트먼트로 미산트로피를 사용하는 방법. 미산트로피는 마그루스 인챈트먼트의 공격용 마법으로 주민, 약탈자, 마녀 및 다른 플레이어 같은 인간형 개체에 대한 데미지를 증가시킵니다. 알겠죠? 자, 약탈자를 잡아볼게요. 네더라이트 검을 들고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보통은 보세요. 4개의 하트 4개씩. 그리고 이 인챈트로는 여기 보세요. 10개의 하트를 없앴어요. 알겠죠? 확실히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 도끼, 삼지창에 적용 가능하지만 날카로움, 절지동물의 저주, 강타와 같은 마인크래프트의 일반 데미지 인챈트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높은 일반 데미지인 날카로움과 인간형 생물에 특화된 매우 강력하지만 상황적인 미산트로피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서는 미산트로피가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 대략 9레벨 이상부터 나타납니다. 특정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게임 진행 전반에 걸쳐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주민, 약탈자나 PVP 콘텐츠가 많은 월드에서 최적의 선택이며 그 보너스 효과를 자주 활용할 수 있죠. 이 무기는 확실히 다른 플레이어와 PVP를 할 때는 완전 미쳤다고요? 총 5레벨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염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염력이 유틸리티 부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플레이어 인벤토리에 직접 추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 필레이저를 공격하면 아이템을 드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드롭된 아이템은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저장됩니다. 닭을 소환해 볼게요. 지금 드롭이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봅시다. 봐,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냥 대상을 쓰러뜨리면 염력 효과로 드롭이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왜 유용할까요? 원거리 도구에 특히 유용합니다. 검에도 장착할 수 있나요? 검과 도끼에도 장착할 수 있지만 삼지창이나 활, 석궁 등에 더 유용할 거예요. 레벨은 하나뿐이고 마법 부여 테이블에서 15레벨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좋아. 수확기는 어떻게 사용하지? 기본적으로 하베스터는 매크로 마법 부여 모드의 농장용 마법으로 적절한 도구, 주로 괭이를 사용해 작물을 대량 수확하고 자동으로 재배치합니다. 하베스터가 부여된 도구로 다 자란 작물을 클릭하면 수확과 동시에 재배치되어 수작업이 줄어듭니다. 모든 종류의 작물과 호환되며 자세한 내용은 모드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드와도 호환됩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서 중간 레벨로 나타나며 여러 레벨이 있어 효율성, 즉 범위가 확장됩니다. 총 3레벨이 있고 솔직히 꽤 멋지고 작물 수확과 재배치가 매우 편리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작업은 좀 꽤 귀찮은 일이죠. 물론 작물이 더 빨리 자라게 하진 않아요. 이건 제가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추가한 수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괭이가 닳나요? 네, 닳긴 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도구가 닳아요. 알겠죠? 좋아요. 스멜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스멜터는 채굴한 블록을 자동으로 녹이는 마법 부여입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채굴하는 블록, 예를 들어 조약돌은 이미 녹은 상태로 나오는데, 아니, 렉은 그 때문이 아니라 랜덤 틱 속도 때문이네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자동으로 채굴해주는 거죠. 알겠죠?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그럼 제 질문은, 동물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거의 그렇죠, 안 그래요? 거의요. 그리고 목탄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목탄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건가요? 전혀 과한 기대가 아니네요. 세상에 정말 잘 만들어진 거죠? 즉, 유효한 화로 레시피가 있으면 그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광석 대신 주괴, 원래 블록 대신 조리된 재료를 얻는 거죠. 스멜터는 채굴 도구에 적용되며 둘 다 드롭 생성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실크 터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는 게임 중반에 맞춘 레벨이 나타납니다. 이미 광석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공을 최적화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마법 부여는 용광로 사용을 줄이고 광석에서 경험치 획득 속도를 높여주며 인벤토리 관리와 처리할 스택 수를 줄여줍니다. 특히 염력과 결합하면 용융된 재료가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가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물론 곡괭이에 염력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건 생각 못했네요. 염력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게 유리를 바로 주는 거죠? 맞아요. 이건 정말 너무 강력하죠? 활에 염력을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채굴 도구에 염력을 쓰는 것도 제게 이 마법 부여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진짜로요. 이렇게 말하자면요. 마인크래프트가 이걸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존 과정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게임 후반부, 엔딩 이후에라도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플레이어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어렵게 클리어했다면 왜 더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이상입니다. 좋아요. 골드 월렛 마법 부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 마법 부여는 조금 더 희귀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금도구와 갑옷에 초점을 맞춘 메이저스 인핸스먼트 마법이죠. 마법이 부여된 아이템이 내구도를 잃을 때 인벤토리의 금괴를 소비해 자동으로 수리됩니다. 도구와 황금 갑옷 모두에 적용되어 금을 내구성 연료로 변환해줍니다. 사용할수록 금 소모량이 증가하니 금 장비를 주력으로 쓸 계획이라면 금을 많이 모아두세요. 누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흥미롭네요. 실제 소모량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완벽해요. 효율 5 인챈트를 넣고 벽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곡괭이로 직접 캐볼게요. 이제 더 빨리 캐질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내구도가 소모되고 있어야 해요. 여기 금괴가 있어서 어떻게 작동할지 잘 모르겠어요. 소모되지 않네요. 아, 아이템이 거의 파괴될 때만 소모되는군요.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소모될까요? 좋아요. 아이템이 곧 파괴될 거예요. 한 개만 소모되네요. 알겠어요? 잠시 무한 내구도를 줘볼게요. 완전 무한은 아니고요. 10초 동안 레벨 4로 즉시 채굴해서 얼마나 소모되는지 볼게요. 좋아요. 역시 한 개만 소모되네요. 흥미롭네요. 금 곡괭이가 네더라이트보다 더 빨리 채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쓸만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이 접근법이 좋네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별 의미를 못 찾았어요. 채굴이나 벌목 외에는 좀 부족하지만 금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 농장이 있다면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아요. 저는 소모량이 점점 늘어날 줄 알았어요. 즉, 하나, 둘, 넷, 여덟처럼요. 그래, 이건 정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자, 보자면 낮은 내구성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마법 부여 속성을 가진 골든 장비의 이점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해. 다른 방어나 공격 마법 부여와도 호환되니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높은 마법 부여 외에도 빠른 채굴 속도를 가진 이미 알다시피 금은 가장 빨리 채굴하고 벌목하고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그래서 금농장이 있다면 정말 멋지지. 일반 서바이벌 월드에서 이 마법 부여를 사용하는 게 의미 있을까?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후반 게임에 더 적합한 것 같아. 네더에서 피글린과 싸울 때 쓸 수도 있겠지만 네더에 오래 있어도 새 갑옷을 얻기 전에 갑옷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맞아본 적은 없어. 또는 내 골드 도구가 너무 귀중해서 파괴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없고 이런 일은 저한테 한 번도 없었지만 게임을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네요. 물론 금을 위한 공간을 차지하고 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이것도 신경 쓸 일이고 네더라이트 곡괭이로 슐커 상자를 계속 채우는 것보다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곡괭이가 최대 내구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마법이 더 좋을 것. 그러면 금이 떨어지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언브레이킹 아이라이를 곡괭이에 부여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모드에는 도구의 내구도가 덜 닳게 하는 부적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조합하면 매우 유용해질 수 있고 조금 특이한 기능이지만 알아두면 흥미로운 점입니다. 좋아요. 낚시 광팬 마법 부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이 마법은 마그루스 인챈트먼트에서 낚싯대를 위한 것으로 낚시 전리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획득 아이템 수와 희귀 아이템 확률을 높이며 낚싯대의 내구성과 동작을 수정합니다. 마법에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고기다. 네, 한 번에 두 개나 잡았네요. 자체 진행 시스템이 있어서 더 많이 낚시할수록 낚시 광팬은 추가 레벨을 해제하는데 이는 진정한 낚시 광팬이라 불리며 낚싯대를 많이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또한 마법이 걸린 낚싯대는 데미지와 공격 속도 조정으로 근접전에서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부차적인 기능이죠. 마법 부여는 중고 레벨에서 나타나며 낚싯대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낚시를 주요 자원과 장비 획득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플레이어에게 이상적이며 모드에 확장된 낚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험치와 전리품 증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롭을 보면 일반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많은 양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더 많은 양이라니 말도 안 돼. 방금 내 말을 뒤집었네.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한 번에 3개의 아이템이 동시에 나오는 걸 보셨나요? 물론 레벨 10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총 7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 낚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법 부여가 하는 일이죠. 더 빨리 끌어당기는 것 외에도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추가 아이템과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정말 좋은 마법이에요.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낚시 관점에서는 말이 안 돼요. 낚시할 때 한 번에 2마리를 잡을 수 없고, 특히 낚싯대 하나로는요. 그물이면 말이 되겠지만 상관없어요. 게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낚시가 더 수월해져요. 자원을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거든요. 즉, 음식이 필요할 때 낚시보다는 물고기를 사냥하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낚싯대를 만들고 더 복잡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물고기를 사냥하지? 이렇게 하면 자원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결과가 좀 있네요. 아마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기 더 있으면 1시간이나 농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좋아요. 다찌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찌는 마그루스 마법 부여의 방어 마법으로 모든 피해를 완전히 무효화할 확률을 줍니다. 다찌 1은 12.5% 회피 확률이고 다찌 2는 확률이 25%로 증가합니다. 제 질문은 만약 제가 지금 여러 방어구에 다찌 2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피해를 많이 피한다는 거죠. 맞나요? 투쿠, 제가 피해의 절반 정도는 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곧 죽게 생겼네요. 네, 맞아요. 확률이 꽤 높다는 뜻이죠.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25% 정도일 거예요. 가끔 연속으로 맞을 때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다찌가 레깅스에만 있었고 최대 D레벨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방어구에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는 모든 방어구에 장착할 때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맞지? 음, 원래는 레깅스에만 적용됐는데 너무 강력해서 좀 약화시켰어. 그리고 회피는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데 특히 보스나 적 무리를 상대할 때 한 번 덜 맞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게다가 마법 보호 같은 다른 방어 마법과 조합하면 직접 피해 감소와 완전 회피를 번갈아 쓰는 강력한 세트를 만들 수 있지. 좋아요. 계몽 인챈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이저 엔찬트먼트 모드의 갑옷 인챈트로 모든 소스에서 얻는 경험치를 증가시켜줍니다. 각 레벨마다 경험치가 12.5% 증가하며 최대 레벨에서는 25%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갑옷 투구, 흉갑, 레깅스, 부츠에 적용 가능하고 효과가 중첩되어 경험치 획득에 특화된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챈트 테이블에서는 이 인챈트는 28레벨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8에서 50까지는 아니니까 최대 레벨이 30이라면 아마 10쯤에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마법 부여는 몹농장, 채굴, 낚시와 거래 같은 활동을 통한 집중적인 경험치 파밍에 이상적이며 스멜터나 피싱 파나틱 같은 다른 파밍 마법 부여와 결합하면 마법 부여 레벨 진행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음 최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서 모든 경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P 명령어를 입력하고 00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은 0이죠? 아, 0레벨 저기 있네요. 좀비를 물리치면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얻는지 봅시다. 자, 이제 레벨 1이 되었네요. 보통은 얼마나 경험치를 얻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옷 없이 추가 경험치 갑옷 없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려고요. 보시다시피 레벨 1에도 도달하지 못하네요. 우리가 받을 경험치의 25%가 아니라 200% 좋은 마법 부여네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백룸 강화가 적용된 마법의 보호 마법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주 좋아요. 마법 보호는 마인크래프트의 백룸 강화에 특화된 방어 부적으로 마법 피해, 즉석 무력, 이보커의 송곳니, 가디언의 광선 등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피해를 레벨당 8%씩 감소시킵니다. 사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피해 유형이죠. 그렇죠? 즉, 가디언, 즉사 피해 포션, 그리고 이보커의 송곳니요.
최대 4레벨까지 있어요. 884로 32%까지 줄일 수 있고 모든 갑옷에 적용되며 희귀 등급입니다. 보호, 화염 보호, 압력 보호와 호환되지 않아 일반 방어와 마법 공격 특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서는 1레벨부터 45레벨까지, 즉 1레벨 이상에서 등장하며 에보커나 가디언 같은 마법 공격을 사용하는 적과의 전투나 이런 적들이 자주 등장하는 월드나 팩에서 포션 공격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마법 부여가 된 특정 갑옷을 사용하면 생존율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채널에서 100개 넘는 모드를 다뤘지만 보호 마법보다 이 갑옷을 원하는 상황이나 모드는 지금 생각나지 않네요. 진짜로요. 누군가 생각해낸다면 아마 매우 특수한 모드팩에서겠죠. 너무 특수한 경우일 거예요. 이 마법 부여는 마치 개발자가 마녀와의 PvE 모드팩을 하다가 지겨워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 쓸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틀란티스 스타일 모드팩에서 수중 가디언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디언들이 그렇게 대단한 위협은 아니죠. 그리고 즉시 데미지 포션도 플레이어가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던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좋아. 두꺼운 감각 사용법. 두꺼운 감각은 헬멧의 마법인데 가슴 방어구에도 장착할 수 있어. 알겠지? 즉, 어떤 갑옷 부위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웅크리면 16블록 방향 내 생물 소리가 그 존재들을 일시적으로 눈에 띄게 해줘. 알겠지? 지금은 헬멧만 착용하고 있어. 갑옷으로 시도해볼게.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해볼게. 이 능력이 가슴판으로 누군가 소리를 낼 때 보자. 오, 그런 것 같아. 그들이 소음을 내고 있어. 아, 작동하지 않네. 장착은 되는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와, 이거 전혀 멋지지 않네. 그렇지? 자, 이제 헬멧을 쓰니 작동하네. 와, 레깅스에만 적용되는 다른 마법이 있었는데 모든 갑옷에 장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리고 그 마법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헬멧에만 효과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 자, 이게 전부야. 내가 처음으로 다룬 마법 부여인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네. 세상에, 여러분 정말 엉망이네요. 보시다시피 소리가 재생되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그루스 인챈트먼트의 헌터 사용법. 기본적으로 헌터는 마인크래프트용 마그루스 인챈트먼트로 원거리 전투용으로 설계됐어요. 목표와의 거리에 따라 투사체 피해량을 높이고 화살로 처치한 생물이 더 많은 전리품을 드롭해요. 활과 석궁에 적용되며 여러 레벨이 있어 데미지와 추가 전리품 확률이 증가해요. 이건 장거리 플레이에 보상을 줘요. 목표가 멀수록 헌터가 주는 데미지 증가가 더 두드러져요. 인챈트 테이블에선 중급 레벨로 나타나니 경험치와 레벨이 충분할 때 찾는 게 좋아요. 텔레키네시스 인챈트도 같이 바르길 추천해요. 알겠죠? 텔레키네시스는 드롭 아이템을 바로 얻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드롭이 플레이어 인벤토리로 직접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 고양이를 파괴하면 고양이의 드롭이 바로 내 인벤토리로 들어가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조금 움직이네요. 좋아요. 저기 있어요. 바로 내 인벤토리로 들어갔어요. 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손은 보통 쉽게 죽이지 못하는데 한 발의 화살로 해치웠어요. 하지만 여기 골렘이 있었어요. 이 골렘은 99의 체력을 가졌어요. 알겠죠? 이 높이, 이 거리에서 쏘면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 봅시다. 네, 아니, 솔직히 맞추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물론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저기 골렘이 있으니 조금 더 위로 조준해 볼게요. 됐어요. 맞췄어요. 알겠죠? 얼마나 체력을 깎았는지 봅시다. 18 정도의 체력을 깎았네요. 아니, 17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서는 8 정도의 체력만 깎이니까 거의 2배의 데미지를 주는 셈이에요.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해야겠네요. 그렇죠? 좀 더 과장된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파워 호우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건 이해해요. 알겠죠? 하지만 결국 익숙해지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4번 연속으로 쏘니까 철고에 4개를 얻었어요. 보이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문제이고 결국 활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마법인데 비용도 들지 않아요. 알겠죠? 보세요. 이 손은 안 죽였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반면에 저 작은 돼지는 안녕.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 맞지 않네요. 그렇죠. 이것도 안녕. 원래 좋아. 그래서 정말 흥미롭죠. 알겠죠? 텔레키네시스와 함께 이걸 가지고 드롭도 확인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퓨즈 커터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퓨즈 커터는 마인크래프트의 마그루스 인챈트먼트에 있는 방패용 방어 마법으로 주변 폭발을 무효화합니다. 방패로 막고 있을 때 3블록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그 폭발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 마법은 단일 레벨이며 희귀 언커먼으로 분류된 방패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마법 부여 테이블에서는 대략 8레벨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리퍼나 TNT 같은 폭발물 방어가 필요하면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퓨즈 커터는 노천 광산, 크리퍼 농장, 네더 전투나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크리퍼, TNT, 그리고 플린트 앤 스틸을 가져올게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활성화할 때 비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레드스톤 블록으로 활성화할 때도 그런지요. 자, 한번 볼게요. 좋아요. 여기 크리퍼가 폭발하려고 하고 퓨즈 커터가 있네요. 보시다시피 별로 재미없는 쿨다운이 있지만 TNT로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요. 이걸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되네요. 그럼 다른 플레이어가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셋, 둘, 하나. 저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클릭 한번 볼게요. 좋아요. 만약 크리퍼가 앗, 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 폭발이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제가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크리퍼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크리퍼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자, 좋아요. 이제 됐네요. 똑같이 비활성화 됐어요. 즉, 기본적으로 어떤 폭발이든 제 질문은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셋, 둘, 하나, 활성화. 좋아요. 즉, 방패가 폭발을 모두 흡수하는 일반적인 지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 클릭으로 즉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방패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때 발동됩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별로 유용하진 않아요, 결국엔. 집에 있을 때 크리퍼가 집을 폭발시키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집 짓는 법을 알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건 좋지만 크리퍼가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는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법이 있네요. 조화, 불멸의 마법 부여를 살펴볼게. 이것은 마법 부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야. 마법 부여의 기능은 소지자를 죽음에서 구하는 거야.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때 이 마법이 활성화되어 죽음을 막고 발동 후에는 방패에서 제거돼서 일종의 고가치 소모품처럼 작동해. 자, 어디 보자. 내가 떨어지면 불멸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지. 맞아? 한번 볼게. 퉁. 여기서 효과가 사라지고 토템처럼 작동하고 나는 알겠어. 이 모든 게 마법 부여 하나의 가격으로 나쁘지 않네. 대략 20레벨이나 50레벨 정도의 높은 레벨에서 등장하는데 생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하면 합리적이야. 두 번째 질문은 내 방패가 있어. 알지? 그리고 토템도 있어. 뭐가 먼저 소모돼? 방패 효과? 토템? 아니면 둘 다. 먼저 토템을 써야 해요. 토템이 이 마법보다 얻기 더 쉽다고 생각해서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불멸 마법보다 토템이 먼저 소모되네요. 이 마법은 왼손에 토템을 들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데 토템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보통은 왼손에 토템을 들면 방패를 착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왼손에 토템 없이도 방패를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왼손에 방패를 들면서 동시에 토템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마법의 장점이죠. 방패의 유용한 기능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왼손에 토템을 든 것처럼 죽지 않는 보너스를 얻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 마법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심으로 너무 얻기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복잡하긴 해도 너무 희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실 터치 정도의 희귀도면 좋겠어요. 실 터치나 포르투나 3 정도의 희귀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찾지 않을 때는 항상 나오고 찾으면 절대 안 나오는 그런 마법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좋아요. 프로스트 라이더 사용법. 프로스트 라이더 1과 D가 있어요. 알죠? 기본적으로 말 갑오숑 부적인데 말을 타고 이동할 때 주변 물을 얼려줘요.
만약 말에 프로스트 라이더가 있으면 프로스트 워커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말에게 적용되어서 자, 그럼 이 말을 길들여 볼게요. 알죠? 말 그대로 말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죠? 자, 이제 해볼게요. 갑옷을 장착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요. 이 갑옷은 말 갑옷에 적용되고 희귀하며 두 단계가 있어요. 인챈트 테이블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자나 주민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프하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인데 여전히 작동해요. 알죠? 특히 물이 많은 세계나 바다로 분리된 기지 간 빠른 이동에 유용해요. 스위프트니스와 아머드 캐러밴을 결합하면 빠르고 튼튼하며 어떤 수중 생물 군계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탈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배를 타면 트릭을 잘 보세요. 내가 배를 타고 여기에 내 말을 두면 자, 들어와 꼬마야.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들어와 들어가기 싫다고? 무슨 소리야? 들어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말이 들어오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몹이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 한번 보자. 저기 봐. 손은 들어오는데 이 말은 안 들어오네. 진짜로? 음, 시도하려 했는데 모든 몹이 들어오고 아이언 골렘만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아, 아이언 골렘도 안 들어오네. 상관없어. 좋아, 보트에 넣고 프로스트 워커가 프로스트 라이더에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려 했어. 하지만 안 돼. 불가능해. 난 보트에 뭐든지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스트도 포함해서 아닌가? 보자, 가스트, 보트, 가스트. 아, 안 되네. 안 돼, 안 돼. 말이 너를 가라앉힐 거야, 응? 아, 아니야. 얼음이 재생성되니까. 와, 거기에 그냥 둘 수도 있네. 오, 그거 꽤 멋진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네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크루스 인챈트먼트로 파괴의 저주를 사용하는 방법. 파괴의 저주는 3레벨까지 있는 저주로 마법이 부여된 아이템의 내구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 저주가 없는 아이템들보다 훨씬 빨리 닳아버리게 되죠. 수명이 줄어들고 적은 사용으로도 쉽게 부서집니다. 모드 설계에 따라 도구, 무기, 갑옷 등 여러 장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이템에 이 저주가 붙으면 오래 사용하기 어려워지니 수리비가 비싼 아이템이나 빌드의 핵심 아이템에는 피하세요. 실제로 파괴의 저주는 내구도를 자주 확인하고 장비 수리와 교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강력한 아이템이 저주와 함께 등장하는 팩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파괴의 저주는 아이템이 더 빨리 망가지게 만듭니다. 알겠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크드 루스 엔찬트먼트의 피로의 저주가 있습니다. 피로의 저주는 마인크래프트의 마크드 루스 엔찬트먼트에서 나온 저주로 마법이 부여된 아이템 사용 시 속도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저주가 걸린 도구나 무기는 무겁게 느껴져서 채굴이나 전투 시 플레이어의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이 저주는 영향받은 아이템 사용 시 지속적인 피로감을 주어 저주 없는 아이템보다 같은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굴 도구에 치명적이며 다른 저주처럼 전리품이나 인챈트로 나타날 수 있어 주요 장비에선 피해야 할 효과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맵이나 챌린지에서 추가적인 난이도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와 아이템 사용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히 미친 저주네요, 솔직히. 미끄러운 저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미끄러운 저주는 조작 관련 저주인데요. 이 저주는 물체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격렬한 사용 중에 슬롯이 바뀔 확률을 높여서 전투나 채굴 시 위험과 통제력 상실을 가져옵니다. 이 효과는 이 도구나 영향을 받은 도구와 무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중요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잃거나 핫바를 자주 재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근접 전투나 적 무리와 싸울 때 매우 짜증납니다. 미끄러운 저주는 보통 주요 아이템에서 피해야 할 저주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맵이나 도전 과제의 추가 난이도 요소로 도입되어 플레이어가 인벤토리와 위치를 계속 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드디어 뱀파이어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버전에는 없고 최근 버전에도 없겠지만 예전 버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뤄야겠네요. 그리고 그건 뱀파이어의 저주라는 갑옷 저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치 인챈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리치는 기억하시겠지만 적으로부터 체력과 허기 같은 긍정적 효과를 훔쳐서 우리의 음식과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확률을 줍니다. 이 뱀파이어의 저주는 저주로 작용하지만 문서상 주요 효과는 갑옷에 이 저주가 있을 때 리치의 자원 훔치기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뱀파이어의 저주 레벨이 올라갈수록 리치가 한 번에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의 자원을 훔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저주가 없으면 최소 한 가지 자원을 훔칠 기본 확률이 10%이지만 이 저주 레벨이 있으면 20%로 올라가고 상위 레벨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이 뱀파이어의 저주를 생명력 흡수, 배고픔, 효과에 중점을 둔 공격적인 빌드를 위한 위험 보상 저주로 만들며 일반적인 저주의 부정적 효과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리치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보스와의 장기전에서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모드에 대해 완전히 다뤘습니다. 이 모드는 정말 흥미롭네요.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강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모드는 정말 멋집니다.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발 리플션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리플션은 마인크래프트용 막 룻 강화 방패 인챈트로 군중 제어에 중점을 둡니다. 마법 방패로 막으면 공격하는 몹은 몇 블록 뒤로 밀려나 공간을 만들며 연속 공격 위험을 줄여줍니다. 둘, 알겠죠? 철골렘을 예로 들어 제가 철골렘으로 몬스터를 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여기 있는데 마인크래프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좀비를 가져와서 반발 효과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멋지네요.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고 좀비가 공격하러 오면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밀어내는 거? 평소에도 약간 밀어내지만 이건 좀 과장된 효과예요. 이 인챈트는 레벨이 하나뿐이고 희귀하며 방패에만 적용돼요. 인챈트 테이블에서는 레벨 40, 15층부터 시작해. 알겠지? 벌레의 생명력을 빼앗지는 않지만 대규모 무리나 공격적인 근접 몹에게 압박받는 상황에 이상적이며 퓨즈 커터나 불멸과 조합하면 완벽한 방패를 적을 밀치거나 불멸로 추가 목숨을 얻거나 퓨즈 커터로 폭발을 해체하는 거지. 괜찮긴 한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 최악의 마법이라고 할 수도. 좋아. 조심해. 알겠지? 밀어내는 건 조심해. 빠르게 달려드는 아기 좀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건 세네 블록이나 밀어내니까 알지? 조심해. 괜찮아. 자, 이게 전부야. 마인크래프트에서 마르부스 인챈트먼트로 아머드 캐러밴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머드 캐러밴은 말갑옷을 위한 인챈트입니다. 알겠죠? 다른 갑옷에도 장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말 장비에만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인챈트는 말이 받는 피해량을 줄여줍니다. 말에게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탐험이나 전투용 말의 이상적인 인챈트로 말의 피해를 줄이고 위험 지역이나 긴 전투에서 생존력을 높여줍니다. 스위프트니스나 프로스트 라이더 같은 다른 말 인챈트와 조합해 특수 탈것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그러스 인챈트로 신속함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신속함은 말 갑옷용 인챈트예요. 알겠죠? 4단계까지 적용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 말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말은 평소에 이렇게 움직여요. 보이죠? 이제 신속함을 적용하고 속도 변화를 볼게요. 확실히 속도가 크게 증가했네요. 이 말은 가장 빠른 종류도 아닌데요.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각 레벨마다 속도가 12.5% 증가하며 최대 4단계까지 가능해서 일반 말보다 훨씬 빠른 탈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말 갑옷에만 적용되고 희귀 등급이며 4단계까지 있어요. 빠른 말을 한 마리 구해볼게요. 최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장 빠른 말들은 체력이 낮은 편이죠. 맞죠? 사실 가장 느린 편 중 하나였죠? 이거 보자. 이게 더 빠르네. 이건 꽤 빠르네. 알겠지? 지금 갑옷을 입혀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자. 자, 이제 얼음 위를 가고 있네. 물론 얼음 위에선 느리겠지만 밖에선 봐봐. 어떻게 가는지. 완전 다른 느낌이야. 생명력이 거의 없는 걸 하나 고를 거야. 알겠지? 불쌍해 보이는 것들. 이거야. 이건 거의 그런데 더 적은 것도 있을 거야. 바로 이것들이야. 이 녀석은 생명력이 거의 없어. 이건 생명력이 적은 종류 중 하나야. 이걸 길들여서 점프를 거의 못하게 할 거야, 제발. 어디 보자, 좋아? 조금만 뛰니? 거의 안 뛰지. 그렇지? 완벽해. 이건 빨리 갈 거야. 아니네. 이건 모든 면에서 별로야. 봐, 내 위에 표시해주네. 스피드 실은 48이네. 내 위에 표시해주네. 내 위에 표시해주네. 방금 탔던 건 뭐였지? 8이었어. 2딩 5일이었어. 내가 가진 건 이미 꽤 빨랐네. 길들여져서 그랬구나. 자, 길들여 볼게. 979네. 길들이고 이제 어떻지?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게 가장 빠른 거였어. 여기 이거였어. 12모빌이었어.
너한테 시비 걸어서 미안해. 정말 엄청 빠르네. 알겠지? 자, 이제 됐다. 좋아요. 여기 부식의 저주 Curse of Corrosion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그 유적 마법 부여에서 장비 열화를 유발하는 저주입니다. 피해를 받을 때 갑옷과 다른 영향받은 장비의 마모를 가속화하여 부식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내구도를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는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향받은 장비를 더 자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저주들처럼 이것도 선택을 강요합니다. 부식에 영향받는 좋은 능력치의 장비를 임시로 쓸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대안을 선택할지. 장시간 전투나 보스전에서는 부식의 저주가 있는 핵심 방어구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일시적 사용이나 자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만 사용하세요. 또한 여기에는 물속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아주 좋아요. 불일치의 저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극단적인 마크루스 마법 부여 저주는 다른 모든 마법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이템에 마법을 부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모든 종류의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주로 벌 저주로 사용되며 아이템을 마법으로 최적화할 수 없게 만들어 고급 빌드를 원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이 저주에 걸린 장비를 빠르게 식별하고 버리는 데 유용해요. 특히 복잡한 마법 조합을 찾고 있다면요. 보통 게임에서 최고의 아이템을 찾았는데 이 저주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죠. 알겠죠? 그게 전형적인 일이죠. MMO 같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최고의 아이템을 발견하고 가장 어려운 미션을 클리어해서 얻었는데 그 아이템에 마법이 걸려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럴 땐 게임 CD를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싶다고 말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런 마법이에요. 알겠죠? 자, 사실 마크루스의 인챈트먼트 모드는 꽤 강력한 저주들을 많이 추가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완전히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템의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추가 모드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도구를 제작하는 대가로 저주를 풀 수 있게 한다면 꽤 흥미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게임의 밸런스를 약간 맞출 수 있어요. 일부 저주가 얼마나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저주는 아이템을 완전히 나의 쓸모없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재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